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영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뒤늦게 일본에서 보는 한국 공포영화 열풍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이 영화에 열광하는 일본 관람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가 내용상으로 과연 일본에서 상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뒤늦게 개봉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언론과 평론가들의 평을 보면 재밌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 깊숙한 곳에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수탈과 만행을 간접적으로 비유하고 있고 아직도 남아있는 친일 매국 세력을 비꼬고 있습니다. 정말 영화 한 장면 한 장면에 감독이 숨겨놓은 암호들을 풀어가는 재미로 이 영화는 두 번, 세 번 보면서 감탄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지금 일본 언론의 이 영화의 리뷰를 보면 한결같이 이 영화의 쟁점을 피하고 남의 다리 긁는 리뷰만 쏟아내며 애써 본질을 피하고 있어 재밌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일본의 공포영화는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링과 주온 같은 영화를 리메이크할 정도니 그 인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같은 설정이 반복되는 영화 소재로 지금은 몇몇 괜찮은 공포영화가 나오긴 하지만 그다지 세계적인 히트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요즘 한국 영화를 개봉하는 시기는 거의 6개월 후 정도, 다른 나라의 상영이 끝난 후에 15일 정도 특별 상영하거나 몇 개의 극장에서 특별 상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형식적으로 상영을 하고 OTT나 아직도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는 DVD 시장으로 영화를 판매하기 위한 홍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개봉 후 상영 극장에서 며칠은 매진되었지만 일본 박스오피스 안에는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영 극장 수가 너무 적은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BTS 전국의 영화 전국 아임스틸이 꾸준히 박스오피스 7위로 탑10에 들고 있어서 일본 내 BTS의 인기를 실감하게 합니다. 일단 파묘를 리뷰하는 일본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풍수, 주술, 장례식의 풍습과 무속이 가득한 파격의 스릴을 부르는 공포영화 파묘. 최근 공포영화가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는 한국에서 빛을 발하는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검은 사제들 사바의 장재원 감독입니다. 전자는 카톨릭이 악마를 꾸짖고 후자는 불교의 흐름을 끄는 신흥 종교를 소재로 한 공포극이지만 모두 종교의 역사와 풍습 그 공제에 언급한 내용은 보는 사람을 자리에서 떠날 수 없게 만들 정도로 몰입도가 강합니다. 게다가 그것을 구현한 미술이나 소도고 등의 영상면의 디테일이 굉장합니다. 또 장 감독은 드라마나 캐릭터 묘사도 소홀히 하지 않는 스토리텔러이며 호러 미스터리의 타임 패러독스의 요소를 융합시킨 까다로운 충격적인 시간이의 집의 각본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주목할 만한 재능 있는 감독이 만든 한국에서 대히트를 날린 신작 파묘는 독특한 척상으로 더욱 엔터테인먼트도 풍부한 서스펜스 호러입니다. 가족의 불행에 잇따르는 대보 일족으로부터의 의뢰를 받아 그들의 조상의 무덤을 조사하게 된 풍수사, 장의사, 무당과 그 제자 4명 팀이 그 무덤에 봉인되어 있던 무서운 무언가를 파헤쳐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4명이 향한 무덤은 강원도의 한적한 산악지대에 있어 여우가 우뚝 솟은 산정 부근에 이름이 없는 작은 묘석이 푹 빠져 있습니다. 그 이상한 광경을 비추는 도입부에서 무언가가 험한 것이 나타났다는 불길한 분위기는 만점이며 거기에 이국적인 주술이식 장면을 섞은 영상세계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풍수사 역의 최민식, 장의사 역의 유혜진, 무당 역의 김고은을 배치한 베테랑과 젊은이의 혼합 캐스트도 매력적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된 그들의 박진감 있는 연기와 음향사상 등의 공포 분위기를 담은 각본이 영화의 불온한 농도와 허구의 리얼리티를 높이고 있습니다. 플롯의 트위스트에도 놀라게 됩니다. 주인공들이 관련된 괴사건은 중반의 제3장 영혼에서 일단 해결을 보지만 이어지는 4장 사냥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사태가 발발합니다. 문제의 무덤에서 나온 것은 우리가 마음에 그리는 흔한 악령이 아니라 기상천외한 엄청난 마물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인이라면 더욱더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 정체는 보는 즐거움이지만 섬세한 풍모도 사이즈도 우리의 상상을 훨씬 넘는 마물이 드디어 스크린의 모습을 나타내는 시퀀싱이 굉장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풍수사도 무당도 곧바로 무력화되는 이 장면을 목격한 필자는 멍하니 그 앞에 전개에 일체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동양적 오컬티즘의 위험미도 듬뿍 담은 코리안 파묘 공포, 심상치 않을 만한 볼거리입니다. 다음은 파묘를 관람한 일본 관람자 반응입니다. 무당의 의식 장면이 멋진 2부 구성으로 도중 조금 진정해서 좋았던 뒤 그런 큰 볼의 주술은 본 적이 없어 박력 있는 느낌, 심령현상적인 무서움과 생소한 몬스터적인 무서움이 믹스되어 생각했던 느낌의 공포는 아니었지만 보고 있는 동안은 무서워, 그리고 되돌아보면 무엇일까 궁금해진다. 신기한 느낌의 공포를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왠지 모르는 이미지이지만 소위 일본 호러의 영들은 그렇게 많이 말할 수 없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정령 말을 너무 잘하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무튼 이 영화는 구원이 없는 라스트가 아니고 꽤 무난한 끝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오컬트 마니아분들은 꼭 보실 겁니다. 설정은 정말 훌륭하고 캐릭터의 서사도 좋지만 여하튼 영화적으로는 상상 이상으로 수수한 작품이었습니다. 도중에 장군님이 나온 근처에서 조금 코미디감이 있어 웃어버리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반부의 분위기야 김고은 이도현의 의식 장면은 매우 멋지고 재밌었습니다. 볼거리도 있었습니다. 주술, 저주, 음양오행설, 왜곡된 역사, 가족, 혈족의 문제, 요소가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한국의 영은 원한으로 죽지만 일본의 영은 누구나 죽이지 못하는 것 같아. 2022년 한국 무당 2인조, 풍수사, 장의사 총 4명이 저주받은 가게의 무덤을 열고 개장을 시도하지만 거기에는 선조의 과거에 얽힌 저주가 있어라는 이야기, 한국 영화다운 대담한 장면 전환과 주연 배우들의 개성적인 연기는 강력하지만 일본 관계의 묘사는 정치성을 두고 있어도 고증이 약하다. 이것은 좋았습니다. 한국 영화의 곡성과 마찬가지로 오컬트 하면서 하이텐션인 의식 등 공포 맛이 듬뿍 최고였습니다. 풍수사나 모녀 등 각각 역할이 있어 프로페셔널 팀이라 두근두근 할 수 있습니다. 깜짝 놀라게 하는 공포가 아니라 즐길 수 있는 절묘한 무서움이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긴장감도 딱 좋다. 솔직히 스토리나 로직에 관해서는 고찰이나 해설을 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알기 어렵고 길이도 길어 조금 루즈함을 느껴버렸습니다만 분위기나 연출, 캐릭터 등이 보충해 남은 매력이 있는 작품,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쉽기 때문에 꼭 속편을 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이 작품에서도 엄청나게 전개되는 의식 장면이 즐거운 파묘, 엄청나게 감탄한 역사 오타쿠용 영화. 한국 영화를 좋아해서 최근 잘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야기가 난해해서 영화 내용을 조사하고 싶습니다. 스토리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파묘 의식의 장면이 멋있고 재미있고 조금 웃어버렸다.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다. 재밌었습니다. 재미있었다. 흥미로운 장면이 많이 있었지만 스토리 전개가 미스터리가 많았다. 다시 봐도 좋다고 생각한다. 재미있었습니다. 파이춘 무덤의 공포의 수수께끼에 모여 팀으로 도전하는 플롯만으로도 재미있는데 이후 미스터리한 전개와 주술의식도 박력 만점의 호러 요소가 풍성해서 끝까지 굉장히 끌려간다. 이도현을 사랑하기 때문에 첫 영화 출연 기뻤다. 내용은 공포를 잘 못 보는 나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전개도 보기 쉬워 흥미진진하고 재밌었다. 도중에 무슨 일이야 라는 부분도 있으면서도 마지막 살아있는 인간의 힘을 느끼고 매우 좋았다. 엄청나게 무서운 것은 아니고 엔터테인먼트지만 배우가 호화, 찍는 방법도 중후하고 확고한 작품이었다. 주연 4명이 최고, 명탐정 코난 수준으로 시리즈화 해주면 좋다고 생각한다. 더 보고 싶은 이 4명. 재미있었습니다. 요괴퇴치라는 느낌, 무당 김고은과 제자 이도현이 노래하는 경이라든지 진지한 대사라든가 리드미컬하고 분위기가 있어서 몹시 좋았다. 원령이 역동적이었다. 파묘가 뭔지 모르고 보았기 때문에 초반 길을 잃었지만 반면에 한국의 풍습에 익숙하지 않아 전개를 읽을 수 없는 스릴감도 즐겼다.
처음에 일본어가 나온 것이 복선인가, 있을 수 없는 무덤에 일본이 얽혀 있어 깜짝 놀랐다. 왜 자손저주, 새끼가하라에서 죽은 장군이란 음양사가 했을까라든지 수수께끼 투성이, 그래도 캐릭터와 기세에 끌렸다.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었던, 설마 후반 그렇게 올까라고 생각했지만 곡성도 그쪽으로 가까워서 저항은 없었던, 영이 조용히 비치는 연출은 역시 무서워서 좋다. 이제 일본의 공포영화도 한국의 공포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명작 공포영화다. 뭔가 메인 비주얼에서 상상했던 느낌과 다르지만 재밌었습니다. 생소한 것뿐이기 때문에 재밌었던 일본의 오컬트도 외국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있을까도 상상하거나, 역시 혈족이라는 것의 의식이 굉장히 강하구나. 이상한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재밌었습니다. 그 화려한 분위기와 김고은의 춤이 훌륭합니다. 확실히 매장의 이야기이다. 솔직히 새끼가하라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었는지는 미묘한 생각도 들지만 영적 현상의 발로 두 명의 주술의식 등 볼거리가 투성이었다. 최강 90분의 소름 돋는 이야기, 미스터리를 눈치채면 굉장한 곳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토리의 진실을 보면 우리가 이 영화를 볼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세상을 본 것 같습니다. 같은 아시아 문화, 한국의 한가 죽은 자를 떠나보내는 문화 등도 볼 수 있었고, 점점 진상이 밝혀지는 전개에 오컬트 팬인 나는 두근두근이 멈추지 않았다. 후반 긴장감,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소중히 그려준 것도 좋았다. DVD도 살 수 있으므로 영화로 예습하고 또 한 번 보고 싶다. 다음은 파묘를 관람한 대만 관람자 반응입니다. 진짜 너무 좋았어요. 어제 저녁에야 가서 봤는데 김고은의 그 피해 제사 정말 대단했어요. 보고 진짜 무당인 줄 알았어요. 왜 그 뱀을 죽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지 궁금하네요. 파괴, 살생 때문일까? 이 영화는 대만의 많은 전통신앙의 개념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근데 대만에서 비슷한 영화가 나오긴 힘들 것 같아. 오행, 금기 등 가문의 전통은 정말 동아시아권에 깊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내 1등은 여전히 곡성이야. 이 파트 특수효과랑 배경 설정이 조금 아쉬웠지만 역시 영화제에 초청받을 만한 영화다. 그들이 연기하는 것을 보니 역시 최고인 것 같다. 어제 영화관에 가서 봤는데 개인적으로 공포 스릴러에 무감각해서 별로 놀라지는 않았지만 이 영화는 시나리오가 정말 잘 쓰여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보고 나면 자료를 찾아볼 수밖에 없게 된다. 영화관에 가서 볼만한 가치가 있는 한국 영화다. 이 영화 속 효과음은 진짜 짱이에요. 대만의 무덤산에는 이런 형태의 무덤이 많다. 물론 지금의 대만은 화장하는 것이 보통이다. 오늘 보고 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주는 정말 무섭다. 빨리 OTT 풀 버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 싶네요. 정말 배경음악은 실제로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정말 훌륭하고 끝자락이 너무 강하고 또 무덤 깨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재밌네요. 연기에 깊이가 있어요. 고은씨. 저도 이미 보고 왔는데 줄거리도 은유적이에요. 근데 배경에 흐르는 으스스한 음악은 진짜 1등이에요. 대만에서도 유골죽기라는 비슷한 행위가 있었지만 요즘은 대부분 화장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없을 것 같네요. 완전 재미있다. 오늘 보고 왔어요. 오늘 파묘를 봤는데 진짜 재밌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썰렁한 장면도 없고 정말 볼만한 영화였어요. 최고인 것은 김고은의 무당 연기입니다. 한국 무당 연기자 중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드라마 방법 속의 조민수다. 두 번째가 파묘의 김고은이다. 이 영화가 곡성을 내 마음속에서 뛰어넘기 어렵다. 나는 다시 한번 볼 것입니다. 그 장면은 정말 분위기 넘치네요.
섬뜩하고 야릇한 분위기가 으스스하게 느껴져 정말 추천할 만한 한 편의 걸작. 인류 캐스팅의 인류 공포영화 감독까지 볼만하다. 파묘는 한국 민족의 특성을 살린 극본이라고 생각한다. 귀신 영화라고 하기엔 좀 디멘터 같은 장르인데 아마도 무섭고 징그러운 걸 다 봐왔기 때문에 좀 더 환타지가 있고 무섭지 않은 것 같아요. 초반은 멋있고 후반은 지루했는데 최민식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대만 영화는 특수효과와 특히 스토리텔링이 정말 형편없어요. 이 한국 영화가 너무 좋아서 대만 영화가 너무 초라해 보여요. 진짜 최고의 영화를 실제로 보니까 대만 영화는 못 보겠어요. 꽤 재미있는 한 편의 영화. 초반에는 한국 드라마 엑소시즘, 후반에는 애국 영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은밀한 포장을 해야 한다. 곡성 수법이 더 뛰어나다. 곡성은 관객을 놀리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 영화는 실을 뽑고 고추도 벗기는 그런 느낌이었다. 뒷부분은 환타지로 시작한다. 특히 장군의 실체를 보는 것은 정말 무섭다. 어쨌든 이 영화는 시종일관 즐거움을 주었다. 다음은 파묘를 해외 극장에서 관람한 중국 관람자 반응입니다. 꽤 재밌네요. 역시 동양과 서양 모두 각자의 미신이 있어요. 엑소시스트와 약간 비슷하지만 줄거리는 좀 지루하네요. 극의 구조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영화 전체가 둘로 나누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음량을 나누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는 상호 보완적이며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공포영화를 영화관에서 본 건 처음이었다. 동아시아 공포영화를 영국에서 보는 것도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역시 아직은 겁쟁이라 계속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봤다. 호러 영화로서 스토리에 별 3개, 김고은의 초폭발 연기력에 별 1개, 총 별 4개. 사람의 얼굴을 한 독사가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악마로 변신하는 건 좀 너무 마법 같았어요. 전체적으로 줄거리는 꽤 매력적이에요. 이 영화는 전통적인 공포영화처럼 고의로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래된 촬영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미신, 풍수, 종교, 역사 등의 요소를 결합하여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사적 영화에 가깝습니다. 특수효과나 촬영 기법에 의존하기보다는 배우들의 연기력으로 관객을 사로잡는다는 점에서 장편 영화나 문화 역사 영화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베테랑 스타 최민식과 유해진이 주연을 맡고 비교적 신인 배우 김고은과 이도윤이 거침없는 연기가 오히려 영화의 포인트를 더해주는 듯합니다. 중간중간 멋진 춤과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멋진 퍼포먼스도 영화 전체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겁쟁이인 저희 감상평은 전반부가 더 무섭고 후반부 악마가 등장하고 나면 악마의 설계로 인해 호러 효과가 약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영화이고 진솔한 영화입니다. 김고은은 얼굴에 금강경을 써도 뭔가 다른 미모를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인데 여드름이 있어도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 영화는 너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꼭 보세요. 앞으로 민속학을 공부하게 만듭니다. 공포영화를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더욱 깊은 역사 이야기를 선사합니다. 한일의 역사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조금 알고 있을 뿐이지만 주인공들처럼 그들은 무덤을 파고 또 파고드는 모습은 최고이고 배우들 모두 연기도 너무 잘하고 전체적인 페이싱도 좋았습니다. 김고은 배우님의 춤 사이가 정말 감탄스럽고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들어요. 도깨비 노래에 대한 부분을 제일 집중해서 봤습니다. 모든 과정이 숨막히고 연기도 훌륭하고 너무 좋아요. 특히 최근 몇 년간 개인적으로 하이라이트였던 전반부 무당과 함께한 김고은의 굿장면은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전반부는 육체적인 이미지가 없을 때 더 무섭고 후반부의 정치적 격변은 조금 너무 과하지만 전반적으로 여전히 잘 제작되었습니다.
두 가지 호러 유형을 결합한 작품으로 전반부는 아시아인들이, 후반부는 유럽인과 미국인을 무섭게 합니다. 이 영화의 종교적 요소는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동아시아 삼국의 적대 관계는 실로 위초고의 관계보다 더 치열합니다. 끔찍하다. 문화도용 문제는 얘기하지 말자. 소재 자체가 너무 무섭고 촬영도 무섭다. 태국의 랑종, 일본의 주온, 한국의 곡선보다 더 무섭다. 여러 번 봤는데 이렇게 컴팩트한 공포영화는 정말 오랜만이다. 암튼 보고 눈을 감으면 일본 귀신이 나오더라. 한국 공포영화가 새로운 경제에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이 일제 침략자를 말살하려는 민족적 음모를 그린다고 하지만 나는 순수 공포영화로만 본다. 내 공포 목록 중 최고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영화는 너무 좋은데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도굴 영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악령 공포 영화였습니다. 악령을 소재로 한 공포 영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괴물이 등장하는 공포 영화였습니다. 괴수 공포 영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바니를 소재로 한 영화였고 말 그대로 일본 악마를 때리고 찢어 발기는 내용이었습니다. 깊은 인상, 우리는 우행, 음양, 풍수 등 조상의 것들을 영화로 찍거나 만들지 않습니다. 그 결과 파묘는 엔터테인먼트 블록버스터로 만들어지며 전 세계적으로 개봉했습니다. 때때로 한국인들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에 비난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그들은 그것을 보물로 여기고 그것을 먼지 쌓이게 구석에 두기보다는 그것을 창조하고 홍보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르 영화인 만큼 전반부는 귀신을 쫓아내고 후반부는 괴물과 싸우는 등 전개가 매우 잘 조절되어 있으며 관 아래에 관이 있어 긴장감이 넘칩니다. 이 영화는 중국 오행 풍수와 같은 요소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바야시 마사키의 유령 이야기의 경위를 표합니다. 이 대본을 인용하면 우리 중국에서도 절대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본토 영화 제작자들이 국내 산업을 빠르게 현대화하고 비즈니스 논리를 이해하는 방법을 모방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뛰어난 한국 영화가 왜 중국에서 차단됩니까? 영화관에서 보는 이 영화는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2015년 곡성만큼 좋지는 않지만 올해 가장 강력한 공포영화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숨겨진 역사적 맥락이 펼쳐지는 것에 나는 기분 좋게 놀랐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극장에서 보고 나면 아직도 티켓 값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낀다. 장르의 독특함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경쟁자가 없다고 할 수 있는 파묘. 이 장르를 좋아하는 시청자라면 꼭 봐야 할 작품입니다. 확실히 전염병이 해소된 이후 최고의 한국 영화입니다. 모든 배우의 연기력이 최고입니다. 현대적인 배경은 매우 현실적이어서 진짜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정말 볼만합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